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시원합니다. 네, 예. 이제 지난주에 네, 우리가 명궁에 대해서 12궁 중에서 명궁에 대해서 했는데 또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명궁을 했으니까 또 얼굴에서 가장 또 중심인 코를 이제 그 코를 재배궁이라고 네. 하죠. 네. 그래서 재배궁에 대해서 오늘 또 많은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우리 작가님이 이게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12궁이라 하는 거는 얼굴에 12개의 이제 이 소속대가 있는 부위를 말한다 그랬잖아. 그죠? 네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명궁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요, 코.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제 재배궁이 되겠죠.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재물은 이제 뭐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죠. 이 재물을 보는 자리가 바로 요 재배궁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상세하게 나름대로 내가 재배궁이 어떤 것인지, 재배궁이 좋은 점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대합니다.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재배궁이라고 이제 하는 데에는 이 중앙 간제탑이 되죠. 그렇죠. 이제, 센터가 되죠. 네. 네. 우리가 이제 산도 그때 5개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네. 오와. 네. 그래서 얼굴에서 가장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 이마. 그 다음에 턱. 그 다음에 이제 동쪽산. 네, 서쪽산. 여기가 중앙산. 네. 그래서 오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앙을 위치를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얼굴에서 가장 중심 부분이죠. 중심 부분. 그러니까 이거 하늘, 땅. 그래서 내 코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의 자존심과도 연관이 된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나 자신을 보는 자리가 코고, 그래서 코는 하늘과 이렇게 땅을 이어주는 이제 주민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네네. 코가 이렇게 우뚝 서가지고 이렇게 받쳐주고 어울려줘야 윗사람이 운도 좋고 밑에 아래 사람의 운도 또 좋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가장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재배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를 볼 적에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좋고 나쁘냐 또 이렇게 될 수가 또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코는 나의 이제 재물을 보는 자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의 부인을 보는 자리, 그 자리도 되는군요. 그렇죠. 네. 주변에 여러 가지를 또 보는 자리가 되는데, 현대를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뺄래 뺄 수 없는, 그러니까 코가 좀 크다. 그 다음에 콧구멍이 크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콧구멍이 느낌적으로. 크면은 좀 지출하는데 좀 잘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왠지. 코가 크다 하는 거는 자기 중심 세력이 딱 서가 있는 거죠. 네. 콧구멍이 크다 하는 거는 들어가고 나가는 이제 돈의 융통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그거를 또 보거든요. 그래서 코가 크고 콧구멍이 크다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일확천금의 운도 도를 수가 있지만은 한순간에 네. 파괴를 할 수 있는 그 기운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이 코가 크고 콧구멍이 크면은 네. 들어오는 돈도 많겠지만 네. 또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도 조금 컨트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코만 보면 될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재물을 지켜주는 것이 일단 여기 코가 있고 그다음에 하늘을 상징하는 여기가 있고 그다음 땅에서 받쳐주는 요 지고가 있고 네네. 이제 이런 경우를 유심히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세부적으로 네. 이제 재배궁에 대해서 하니까 그래서 일단 콧구멍이 크면은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그게 이제 사람도 시원시원하게 예. 좋습니다. 일단 콧구멍이 이제 좁고 협소하면은 조금 인색한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좀 인색하다. 근데 우리가 흔히 같이 어디 모임 자리에 갔을 때 코가 이렇게 앞으로 벌르덩 들리가 있는 사람은 돈을 제일 빨리 내죠. 네. 같이 식사하러 가서 네. 예, 일단 먼저 계산하러 가시는 분 보세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네, 그렇죠. 또 콧구멍이 또 좁은 사람들은 이제 좀 웃음말로 네. 구두를 끊매는데 좀 오래 걸린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가끔씩 계십니다. 네네. 네. 코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요.
코는 우리가 왜 사독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목구비. 예. 거기에서 코는 가장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이다. 네. 그죠?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니까 이 우리가 얼굴이 이제 천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얼굴이 천냥이면은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900냥이다. 그렇죠. 그랬는데 네. 눈이 900냥이 아무리 좋아도 코가 빈약하고 코가 끄져가 있으면은 우리 코는 황무지에 이제 비유를 하거든요. 햇빛이 아무리 농토를 밝게 비추어 주더라도 황무지에 이렇게 비춰주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를 창출하고 이카는 경우에는 눈이 아무리 900냥이지만은 코도 같이 우뚝 쓰고 맑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돈을 모아주는 이제 창고가 바로 여기 콧구멍이 되거든요. 이제 네. 관상 용어로는 이제 정대와 난이라 그러는데 코 끝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저 사람이 돈을 어느 정도로 네. 가질 수 있는가의 능력을 보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콧방울은 이 사람이 돈을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저장을 할 수 있는지, 요걸 보는 자리가 콧방울이 되니까 콧방울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내 자신을 딱 상징하니까 우뚝 서고 이렇게 있었을 때 최고의 좋은 코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박사님 콧방울이 그러니까 모형 형태로 하면 어떤 그 형태가 네. 좋은 재배궁입니까? 그래서 콧대가 높고 네. 네, 콧망울이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면 될까요? 쉽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재벌은 결코 코를 성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 네, 네. 지금 우리 작가님이 신나 해보세요. 신나. 신나? 신나게 했을 때요, 양쪽에 콧방울에 자리가 딱 잡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콧방울이 여기 자리가 딱 잡혀 있었을 때 돈을 저장하는 빵빵한 이렇게, 거 빵빵하죠. 아, 네. 우리가 왜 재미가 있고 신나게 인생을 신나게 살고 돈이 이렇게 잘 모이면 나도 모르게 계속 신나면서 이렇게 많이 웃어주거든요. 그랬을 때 콧방울이 탄탄하게 예. 자리를 잡아주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돈을 좀 가지고 있겠구나. 그 다음에 콧방울, 코 끝은 참 좋은데, 네. 콧방울이 없어요. 돈을 모으고자 하는 이 마음은 굉장히 강한데, 콧방울이 없다 보니까 돈이 모이가 있지를 않구나. 그래서 이런 걸 가늠했을 때, 우리가 흔히 기분 나빠게 해버리면 코에 어떤 얼굴에 주름도 잡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나하는 예. 이 말만 하는 것만으로도 콧방울에 주름이 딱 잡히죠. 그 사람이 꼭 성형을 해서만 얼굴이 이제 좋아지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표정이 좋으면 정말 성형한 거 이상으로도 그러니까 인상이 좋아지니까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 진짜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얼굴은 내 마음이 오장육부가 품어내는 그런 그 기운이라고 했거든요. 예. 내가 항상 찡그리고 살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는 명궁에도 주름이 지지만 코에도 또 주름이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에서 이게 주름이 세로주름이 이렇게 이제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적에는 각별히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추락사고 그런 걸 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코에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가로주름이 조금 많이 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간 쪽으로 조금 나쁜 징조가 온다. 이래되니까 건강에도 각별히 또 신경을 또 써야 되면서 여기는 또 돈과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내 가지고 있는 가정, 그 다음에 가정도 제대로 또 유지가 또 되지를 않고요. 모든 것이 이제 코에서 내 자신이고 우뚝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가늠하는 자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도 튼실해지고, 그래서 코를 보고도 남자는 코를 보고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성의 부인을 보면 어떤 코가 이제 부인 복이 있는 코일까요? 남성일 때. 일단 이제 코는 나 자신이거든요. 나 네. 자신이고 자기 얼굴의 조화에 맞게, 그래서 어떤 누구의 코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에 어디까지나 자기 얼굴의 깊이에 맞춰가 내가 이마, 광대, 그 다음에 요 5군데가 이렇게 솟아야 되는 것이 5개의 산이라고 그랬는데, 요 비례해서 이렇게 같이 높아야 됐을 때 나는 완만하게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광골 뼈는 이것도 신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신화의 기세는 너무너무 강한데 코가 또 약해요. 아, 그러면은 내 주체 능력이 또 안 되죠. 늘 그냥 주변에 끌려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우뚝 서고, 그 다음에 이거 콧날이라든지 이렇게 주름이 없고, 이마와 이렇게 땅,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요 상근이 이렇게 딱 봤을 때 굳건하게 서가 있고, 일단 색깔이 좋아야 되는 거죠. 휘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경우가 아, 좋은 코라고 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코를 알려주셨는데 네. 반대로 네. 조금 꺼리는 코, 그러니까 예, 그런 코는 어떤 코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코는 우리 딱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 척추와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네. 코가 휘어졌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척추가 아, 문제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좀 나쁜 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 주변에 이제 점이 있다라든지, 코가 어둡고 색상이 이제 밝지를 못하고, 뼈가 이제 노골, 우리가 너 굉장히 노골적이다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죠? 노골적이다. 예, 네, 네. 그렇죠. 노골이라 하는 거는 이 뼈가, 코 이 부분에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경우, 그 노골이고, 그 다음에 콧대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가 삐뚤어져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콧구멍이 위로. 네. 그러니까 재배궁에서 가장 이제 코를 거론하면은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콧구멍이 우리가 봤을 때 앞이 훤하게 네. 이 들창코처럼 코가 이렇게 들려 보인다. 재물이 감당 못하게 빠져나간다고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이라든지 특히 사마귀, 그 다음에 그런 부분, 그걸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요. 코에서 이제 또 색깔이 붉은색이 일어났다, 이런 경우에도 또 송사와 또 깊은 관계가 있고 돈 나갈 일이 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른색이 들었을 때는 갑자기 이제 돈을, 아주 급하게 또 돈을 써야 될 일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또 재밌는 말로 뭐 주택복권이라든지 로또에 당첨됐다 네. 이런 경우에는 코에서 색깔이 왜 밝은 노란 이렇게 금빛의 기운, 이런 기운이 떴을 때는 금전이 나한테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말로 네. 내 코의 색깔이 밝고 환한 빛이 약간 노릇그리한 이런 빛이 들 때는 로또 복권에도 당첨이 된다. 아, 그러니까 좋은 그게 예. 기운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죠, 사보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예. 그렇죠. 코가 난자 바로 색깔로는 또 황색 의미를 또 하고 토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코는 얼굴에 이제 땅에 이제 비유를 한다. 그래서 아까 눈은 하늘의 해와 달이다. 그래서 이 농토가 아주 편하게 자리를 잡아야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작도 잘 되고요, 제복도 좋고 가운도 좋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코 제복궁 되게 중요한데 네. 아까 조금 이제 꺼리는 코이신 분들은 네. 좀 어떻게 했으면 조금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코가 휘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니까 척추 반드시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또 치료를 좀 받으시면 또 좋고요. 또 크게 이제 사업 쪽보다는 내가 내 개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와, 그 다음에 투자라든지 주변에서 그런 경우에는 또 아주 좀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사람들이 쉽게 또 모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굳건하게 뭐 현금을 유동하지 말고 그냥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돈을 함부로 또 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사업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개인적인 그런 거 일을 엮으면서 이게 투자를 아주 충실히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턱으로 가는 나이는 말년으로 네. 가는 나이니까, 그래서 내 얼굴의 깊이를 알고 가늠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내 주어지는 요 여건 속에서 아주 착실하고 또 규모 있게 살아야 될지, 그거를 내 얼굴을 통해서 가늠한다면은 또 좋은 결과로 또 도래될 수가 또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은 게, 그러니까 나쁘면 어쩌란 거야 이렇게 하면 진짜 네. 속상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관상학 강의가. 네,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상학적인 내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마음을 이기는 관상은 없죠. 그렇죠. 예, 만 가지 이상의 제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심상만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봉사를 하고 주변에 오늘 지나가는 사람한테 미소를 또 한번 지어줬거나, 그 다음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했는 것만으로도 내가 코가 털어졌고, 좀 그렇더라도 행운의 여신은 나를 찾아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는 내 얼굴의 형상에 절대 좌우하지 마시고, 아, 이런 경우는 내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투자를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만 가늠하시면서 내 얼굴을 내가 알고 열심히 살아가신다면은 뭐 최고 거부는 안 되시더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럼 열심히 또 노력하게 되잖아요. 최고로 인생의 멋진 삶을 또 살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2궁 중에서 지난 시간에 명궁에 대해서 했고 이번 시간에 재백궁에 대해서 했는데 네. 야, 다음 시간 또 기대됩니다. 오늘 강의도 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